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공간이 있다면 어떤 효과를 낼까요? 부산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힘을 모아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김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동의대 인근에 문을 연 한 건물입니다. 기존의 목욕탕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청년들이 주체가 돼 문화, 예술, 산업, 창업 등의 콘텐츠를 만들고 지역 경제와 청년 문화를 이끌자는 취지입니다. 부산에 디자이너들이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공간을 조성하자는 어떤 첫 번째 취지고 디자인 특화된 청년 창조 발전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들어섰고 1층에는 디자인 제품 전시 공간과 카페테리아가 만들어졌습니다. 2층에는 부산 최대 규모의 디자인 전공 원서를 보유한 디자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청년들이 편안하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됐습니다. 건물 3층과 4층에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교육장과 가공실을 갖췄습니다. 청년단체와 청년기업 등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청년 창업기업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좀 어려운 애로사항들이 참 많은데요. 기관에서 저희의 이런 문제점을 잘 알아주시고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해서 기업화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동의대를 시작으로 올해 11월과 12월에 부산대와 경성대 부경대 인근에도 창조발전소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상품화가 되고 창업으로 이어지는 등의 결실이 기대됩니다. 연합뉴스 김재용입니다. 조기 대선이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연일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의 이목을 끄는 파격적인 공약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박상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주 52시간의 노동시간만 지켜도 7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0년 일하면 1년은 유급으로 쉬는 전국민 안식제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과로의 시대에서 쉼표가 있는 시대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노동을 하고 있고 그 너무나 많은 노동 속에서 우리는 가족과 개인의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SNS에 파격적인 글로 인지도를 높여온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미지를 살려 정부 부처에 SNS 국민소통관을 한 명씩 둬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IT 전문가답게 4차 산업혁명의 기수로 전문가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사교육을 값비싼 마약으로 규정하고 전면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사교육은 마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쌉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당 후보 김진태 의원은 대입제도 수시전형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대표는 20세 이상 청년 1인당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청년 사회 상속제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국내 취업자 5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평균 5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하는 시간이 주 45시간에서 53시간인 이들이 취업자 4명 중 1명인 663만 4천 명이었고 54시간 이상 일한 이들도 530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면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며 이 경우 근로감독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가 이번 주에 공식 개시됩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2년에 걸친 이른바 이혼 협상에 들어가는데요. 작년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이후 9개월 만입니다. 런던에서 황정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가 오는 29일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합니다. 유럽연합의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영국과 유럽연합은 2년간에 걸친 이혼 협상에 들어갑니다. 영국민은 지난해 6월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선택했습니다. 국경 통제를 되찾아 유럽연합 이민자들을 줄이겠다는 선택입니다. 완전한 주권국가 지위를 되찾겠다는 겁니다. 영국은 유럽연합 단일 시장에서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간 협상은 모든 관계를 다시 정하는 협상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협상입니다. 이혼 합의금과 새로운 자유무역 협정 등 헤아릴 수 없는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박차고 나가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양측 협상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는 본격적인 협상은 오는 5월 또는 6월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상이 일정대로 진행되면 영국은 오는 2019년 3월 유럽연합을 떠납니다. 런던에서 연합뉴스 황정우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서 받는 급여 수준이 OECD 23개 회원국 중 19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재작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OECD 통계를 기준으로 29%였습니다. 이는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30% 정도만 고용보험에서 보전받아 원래 소득에서 70% 정도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장하는 유급 출산휴가 기간도 12.9주로 OECD 34개국 평균보다 5주 정도 짧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수준까지 뛰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후년까지 2%포인트 정도 더 올리겠다고 예고해서 예비부부 등 대출에 필요한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한재근 씨. 마음 같아서는 대출이라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무섭게 오르는 금리 탓에 포기했습니다. 벌써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에 육박해 한 씨가 집을 사기 위해 1억 원만 빌려도 매년 5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많이 올라서 집 사는 건 무리고, 그리고 아무리 저희가 맞벌이 부부를 한다고 해도 하루하루가 갚아야 될 게 많아지니까.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후년 3%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그럴 경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3.5% 수준까지 올리게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경기 침체 우려로 인상이 부담스러워도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면 급격한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 금리도 2년 뒤 7%대까지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매년 100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데 지금보다 매년 2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더 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은은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간 9조 원 늘어나 채무 상환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을 받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미리 따져보고 기존 대출자들도 향후 금리 상승 속도를 지켜본 뒤 고정금리로 갈아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오르면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혼인율과 합계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이와는 달리 중소형 주택 비율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조혼인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소형 주택 비율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합계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골프채를 휘두르고 성희롱까지 일삼았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결국 교수는 형사에 입건됐는데요. 하루 이틀이 아닌 교수들의 갑질에 학생들이 멍들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 앞에 당당하냐며 학교 곳곳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김모 교수가 라이터로 지지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가혹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폭로했습니다. 폭행뿐 아니라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결국 불구속 입건돼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수들의 폭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년 동안 조교에게 쇠막대와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일삼고 인분까지 먹인 강남대 디자인학부 교수 장모 씨는 지난해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교수들의 이런 갑질에도 학생들은 선뜻 맞서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등교만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저희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성적을 좋게 받아야 취직이 가능한데 교수님께 밉보이면 저희 성적이 안 좋게 주실 수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참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작은 피해라도 사소한 일로 치부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전하게 장악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그 왜곡된 폭력 행위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작은 일부터 그 적극적인 의사표시, 제보 행위를 통해서 문화가 바뀌어야.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인건비 감축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의 10%를 반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희망퇴직 등으로 직원을 10,000명 수준으로 맞춘 대우조선은 선박 건조를 위해 추가 감원은 어렵다고 보고 이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작년 하반기에 임금의 10%에서 15%를 반납한 데 이어서 올해는 한 달씩 무급 순환휴직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임금 10%를 반납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노조는 대의원과의 협의 등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회사에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도 보복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뒤를 따라가던 승용차. 오토바이가 비켜주지 않자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57살 이모 씨는 빗장뼈와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욕설을 내뱉은 SUV 차량 운전자가 과격하게 택시를 쫓습니다. 택시가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았다며 보복운전을 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36살 한모 씨. 이후 차선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반복합니다. 위험한 주행을 무려 1km가량 이어가던 운전자는 결국 아예 택시를 막아 세웠습니다. 차로 변경을 양보하지 않았다며 버스를 가로막고 올라타 버스기사에게 폭행을 휘두른 화물차 운전자까지. 도를 넘는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4명이 보복운전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를 가하는 행위인 보복운전. 경찰이 처벌을 강화하면서 특수협박 등의 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100일간을 보복운전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4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NCS 기반 동영상 강의 개발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NCS 기반 동영상 강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기술 기능인 양성, 취약계층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직업 훈련 교육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 완료된 동영상 강의는 총 240개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VR을 통한 현장 영상과 강사, MC, 현장 진행자가 어울려진 에듀테인먼트 학습 기법을 적용해서 즐겁고 재밌는 직무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됐습니다. NCS 동영상 강의는 기업일 학습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 현장과 산업 기업의 훈련 니즈하고 다소 괴리가 있던 부분을 NCS 기반으로 동영상을 제작 공급했기 때문에 보다 산업 현장성을 높이고 또 동영상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또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게 된 점이 큰 기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보나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 한 식품그룹 창업주의 장남이 직원들에게 90억 원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통큰 증여의 주인공인 동서그룹 김상원 고문은 지난 2011년에 155억을 시작으로 4번에 걸쳐 약 900억 원의 주식을 우리 사주조합과 임직원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네, 많은 재벌들이 경영권 세습을 위해서 편법적으로 증여하는 건 많이 봐왔습니다만 우리 사주조합에 무상 증여를 했다는 건 참 생소한 모습입니다. 또 게다가 꾸준히 거액을 증여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네,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 누리꾼들도 다른 분들도 본받으시길, 이런 기업이 많으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착한 재벌도 있구나 같이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사주 조합원들, 즉 무상증여의 수혜자가 된 직원들을 부러워하는 댓글도 많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들어는 봤지만 생소한 우리 사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주조합, 저도 들어는 봤지만 직접 겪은 적은 없어서 그런지 좀 생소합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직원들이 보유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주 제도는 근로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자사주를 취득하고 보유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제도가 발달한 서구권에서는 종업원 지주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걸 한국에서는 우리 사주라는 이름으로 바꾼 건데요. 이 제도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근로자는 주주이면서 종업원이 되기 때문에 회사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갖게 됩니다. 또한 이 주인의식이 강해져서 노사관계에도 협력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확실히 인센티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합을 만들지 않아도 개인적으로도 회사 주식을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주제도를 통해서 회사 주식을 사면 무슨 혜택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우리 사주제도를 정의하고 있는 법은 근로자 복지기본법 27조인데요. 이 법의 취지가 말 그대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식의 취득과 보유,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해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주로 매입한 주식은 1년 동안 팔 수 없다는 의무 보유 기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나친 투기가 아닌 이상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거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근로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의무 보유 기간인 1년을 넘겨 보유하게 되면 보유 주식에 배당되는 소득, 즉 배당 소득을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사는 게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일까요? 우리 사주 제도라는 걸 사실 쉽게 접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네, 현재 한국의 우리 사주 보유 비율은 2% 남짓인 반면 미국이나 영국은 약 1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중 하나는 2000년대 초반 IT 버블의 기억 때문인데요. 이 벤처붐을 탄 신생 IT 기업들이 우리 사주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자금 조달과 인센티브 효과를 누렸지만 IT 버블 붕괴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우리 사주 조합원들도 큰 손해를 본 겁니다. 네, 그런 흑역사가 있었군요. 물론 우리 사주도 주식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안전장치가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원금 보장형 우리 사주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에 대비해서 우리 사주를 살 때 위험을 보전해주는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약간의 비용이 더 들더라도 주가 하락 시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사주를 매달 적립식으로 매입한다거나 우리 사주 조합이 금융회사와 자문 계약을 맺고
우리 사주가 비교적 저평가되었을 때 매입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 중견기업의 창업자 아들이 임직원들에게 900억 상당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회사라는 말이 낭만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주인의식을 가진 직원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주주와 경영자 그리고 근로자가 함께 회사를 경영하는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좀 긍정적으로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